Hey, Coach. Good morning, Mrs. Robles. Hey, is Anthony here? No, he's not back yet. No. Okay. Do you mind giving him this box for me? Of course. Yeah, it gets sent to the to school. Yeah, I'll make sure he gets these. Okay. Ma'am, you might want to read some of those. Yeah, you spend your whole life, coaching young men, and it can be frustrating at times. Oh, I can imagine. Yeah. But with Anthony, it's you must be an extraordinary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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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is is just Anthony. I mean, this is who he is. Well, with all due respect, in my experience, it doesn't work that way. In my experience, it doesn't work that way. In my experience, it doesn't work that way. Enjoy the reading. Thank you. We did it. We did it. We did it. I'm so proud of you. 오늘 간단한 거 2개만 한다고 했었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3가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것,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는 것,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는 것, 그리고 3번째가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 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바디, 우리 육신의 건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서를 분명히 영혼, 범사, 강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역순으로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해석의 패턴, 샌드위치 구조 때문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죠. 이건 선언급의 원칙에 있어서 손댈 수 없는 단연 첫 번째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병을 달고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질은요,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린 분명히 얘기할 때 양을 얘기하지만 양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꼭 언급하죠. 양질의 음식. 양질을 둘 다를 따집니다. 근데 이 둘 다가 기본적으로 되려면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돈도 벌었고 자식들도 잘 됐다고 칭찬을 받고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지식도 있지만 이 몸 하나 건사를 못하면요, 그 사람 행복한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의 윗빵 아랫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고,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도 있고, 잘 먹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가 다 빠졌거나 소화력이 안 좋거나 먹으면 자꾸 안 좋다, 그러면 기쁘지 않죠. 그래서 순서상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몸이 건강할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삶의 범사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의 자녀 양육에서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몸과 키의 성장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3가지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검색창에다가 아이의 키 이렇게만 치면 이미 뒤에 거 막 알아서 나오거든요. 아이의 키 하면 아이 키 잘 크는 법, 아이 키가 180 넘는 법, 아이가 뭐 어떻게 되는 법, 이렇게 계속 자동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저마다의 노하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을 뛰어넘는 키 성장의 비밀. 확 끌리지 않으세요? 내 키가 요러요러한데 내 애는 180 넘어야지 뭐 이러죠. 요즘은 남자만이 아닙니다. 딸을 가진 우리 부모들도요. 우리 애가 기본적으로 160은 당연히 넘어야지 뭐 이럽니다. 잘 된다면 165 뭐 이러죠. 아빠보다 큰 아이 만들기. 모든 아빠들의 소원 아닙니까? 엄마들의 기대기도 하죠. 아빠보다 커야 되는데 네가 살 세상은 다음 세대인데 10cm 이상 더 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내내 이런 얘기예요. 169cm의 딸을 키운 의사. 조회수가 142만 회야. 사람들이 여기에 다 클릭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보자. 키 크는 법 3가지. 186cm 의사가 말해주는 키 크는 방법. 성장기 자녀에게 필수 키 크는 식단이 있다. 부모 30%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떤 약 먹어가지고 키 크려고 하는 거. 이거 효과 별로라는. 이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약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공통분모가 나와요. 그 공통분모 3가지. 확실하게 그래도 밝혀진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얘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클 수 있겠다. 그 범위가 있대요. 아빠와 엄마의 키를 더하고 나누기 2. 아들인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7. 딸인 경우는 마이너스 7. 요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하대 의사들은요. 평균값을 낸 데이터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10에서 20% 사이에 이 평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넘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 값을 내보니까 이 3가지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귀가 쫑긋하죠. 첫째는요, 운동이고요. 2번째는 식단이고요. 뭘 먹느냐. 3번째는 수면입니다. 결국 이 3가지예요. 근데 이 3가지에서 시작은 뭔지 아세요? 시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한 거예요. 애를 운동을 시켜야 잘 먹는다. 운동을 시켜야 잘 잔다. 자연스럽죠? 그죠? 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의 습관과 그 버릇이 안 고쳐져요. 어릴 때부터 잘 안 걸으려고 하는 애들 커도 안 걷습니다. 지금 시대가 당뇨가 아주 심각한 질환이 돼버렸죠. 근데 지금 시대의 당뇨를 유발한 유발 인자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개발과 엘리베이터의 개발이랍니다. 자동차가 생긴 이후로 남자들 배가 나온대요. 자동차 생긴 시대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당뇨가 급성장했답니다. 물론 먹거리가 많아지고 풍성해진 것도 맞는데 그 전 사람들은 자동차 없을 때 뭐 했어요? 인력 거꾸로죠. 사람이 직접 이거 잡고 뛰지 않았습니까? 등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다음에 걸어 내려왔어요. 오르고 내리고 지방이 붙을 데가 없는 거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 습관 자체가 운동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몸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식단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 이 질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단 때문에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균 신장 차이가 14cm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북한 남자들의 지금 평균 신장이요 158이에요. 북한 남자들은 160을 못 넘습니다. 판문점에 와 있는 남자들은 차출된 애들이에요. 전체 북한의 2700만 동포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158이랍니다. 지금 2025년 이 시대. 근데 한국 남자들은요 172 나온대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시겠죠? 부모들은 애가 뭘 먹을지를 결정해 줘야 되고요. 질입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통제해 줘야 합니다. 애들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먹게 해야 되고요. 먹기 싫다고 하면 이거 먹어야 돼. 아빠 먹으라 그랬지?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다 먹고 일어나세요. 싹싹 긁어 먹으세요. 아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통제가 필요합니다. 3번째가 이제 이 수면인데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자꾸 주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자. 방에서 자기 손에 꼭 쥐고 머리맡에다 두고 있으니 부모님한테 잔다라고 얘기해놓고 들어가서 실제 안 자는 거죠.
그래서 안 큰 애들은 계속 안 큽니다. 이 1, 2, 3 모두를 나쁘게 하는, 운동도 안 하게 만들고 식단도 나쁘게 만들고 수면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뜨리는 하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죠. 우리 아이의 키 성장과 건강을 망치는 것. 예상하시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되어 있는 애들은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안 한답니다. 몸을 안 움직인대요. 계속 보려고 그래요. 걸어다니면서도 이거 이렇게 다니니까 최소만 걸으려고 하죠. 빨리 어딘가에 부동자세로 앉아서 편하게 슬라이딩 터치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봐야 되니까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먹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보는 애들이 주로 패스트푸드 먹는답니다. 스마트폰 하는 애들 초중고 잠 안 잔대요. 이 세 가지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스마트폰. 오늘날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강제와 통제, 이런 단어들이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 세계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의 마지막이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절제로 가려면요, 강제와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와 통제 없이 애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절제라는 미덕을 갖게 된다? 교회에 당기면 얘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닌 거 아시죠? 교회 백날 다녀봐도요, 작년이랑 똑같고 작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열매라고 했으면 시간 지나면 뭐 적당히 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해줘야 되겠죠. 교회에서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해야지, 키 크는 얘기, 세속적인 얘기해 뭐 이러는데 그게 세속적인 얘기입니까? 어차피 집에 가면 키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평균보다 작은데 근심이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빠가 내 아이나 내 딸이 키가 작은데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 아빠 엄마는 괜찮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키 작아도 괜찮아 그럴지 몰라도요, 애가 커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 아이는 불편할 겁니다. 우리의 발목 잡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아킬레스건 하나 딱 생기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적으로도 성장이 멈춥니다. 키 안 크는 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겠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하나 딱 걸리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망마저 떨어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건 속물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거고 우리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써줘야죠. 아이들은요, 어리기 때문에 절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강제와 통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고요, 이 가르침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 매를 드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애들한테 분별력 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 길러준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great, 선을 넘어서서 위대한 것인지, 이거 가르쳐주는 게 분별력 아니에요? 근데 이 분별력을요,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툭 치면 튀어나올 수 있게, 지적으로 입만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강제와 컨트롤이 필요하다. 난 내 자녀가 은혜를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가 담대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이 담대함은요, 실력에서 나오죠. 실력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용감할 수 있습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연습하고 준비했는데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긴장은 되겠지만 실수는 최소화되겠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진정한 자유는 훈련에서 온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정말 그 분야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그 분야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후원하고 누구한테 기부를 하려면 그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만큼 훈련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거, 질문 받았을 때 떨지 않고 아 그거요? 하면서 따다다다다 답이 나오는 거죠. 배드타임 스토리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Hey guys, how we doing? Great, thank you. I've got a design book I need to get. Sean, why don't you go check on a reservation? They're gonna see this right away. Can it wait till after dinner? Might be closed by then. Come on, SJ. Thanks. I need some new magazines. Michael, come on. Come on. Collins. Collins. Collins, come on. Your dad's already PO'd. Let's go. Come on. Over here. You remember this one, Mom? You read it to us like 1,000 times. He gnashed his terrible teeth and he roared his terrible roar. I always liked this one. Oh, Ferdinand. Me too. Michael, your mom ever read either one of those books to you? How cute. Good steak, huh? Thank you, Daddy. Thank you for a lovely dinner, Papa. Here we go. In Spain, there was a little bull, and his name was Ferdinand. All the other little bulls he lived with would run and jump and butt their heads together. But not Ferdinand. He liked to sit just quietly and smell the flowers. He had a favorite spot out in the pasture under a cork tree.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것도 영화인데요. 이거 기독교 영화 아닙니다. 전혀 기독교 영화 아닌데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들의 분위기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어떤지를 딱 영화에 그냥 삽입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들이 잠자리에 가서 책 읽어주는 문화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다 가정에서 하셨던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고요. 이건 넌크리스천인데 영화에서까지 이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 문화에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잠자리에서 부모들이가 책을 읽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공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아이들 잠자리에 들 때 책을 읽어줍니다. 머리맡에서. 이거를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태어나면 엄마가 안고 또 책을 많이 읽어준다고 했죠. 이스라엘 랍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에게 성서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이다. 길어야 30분 정도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이 베드타임 스토리는 부모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냥 오늘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속성이 습관으로 굳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 부모는요 하루의 많은 경험들 중에서 특히 기분 나빴던 일, 슬펐던 일을 그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머릿맡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심하게 꾸짖거나 매를 들었던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타임 스토리, 이 침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와 함께 그걸 감정적인 것들을 다 풀고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위인전, 동화를 중심적으로 읽어준답니다. 이 베드타임 스토리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까 키 클 때 3번째가 수면이었죠.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습관을 갖게 한다. 2번째,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지대한 도움을 준다. 한참 말을 배우는 이 아이가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다채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요, 계속 머릿속에 입력이 된대요. 아이 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른들이 듣기에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단어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부터 엄마와 아빠의 많은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능력이 월등하고 지능지수, 창의력, 문제 해결력도 뛰어났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있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타임 스토리의 장점 세 번째, 뇌의 작용인데요. 뇌의 작용. 인간의 뇌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 저장해야 되는 기억과 버려야 될 기억을 정리한대요. 근데 이 잠든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주는 정보가 가장 잘 저장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모르고서 그냥 자기 직전에 성경을 읽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읽어줬더니 애들이 가장 잘 저장된 게 뭐겠어요? 성경. 그러니 아이들의 태도나 행실의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해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베드타임 스토리가 이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된대요.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직접 체감하면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이보다 좋은 게 없답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이제야 밝혀낸 거를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 이미 앞섰던 거죠. 잠잘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 사랑이 이 뇌에 그대로 저장돼서 평생 동안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게 된대요.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요, 아이들의 피드백도 간단하게 받는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어땠어? 무슨 내용이 좋았어?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자꾸 답변하는 걸 또 시킨대요. 그럼 아이들이 불 끄고 정대 엄마는 이제 스마트폰 불빛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책 읽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한데 천장 보면서 혹은 형 보면서 자기 의견 다 얘기해요. 여러분, 한결이도 말 잘합니다. 계속 의견 얘기하게 하니까 나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이랬어요. 저거 저랬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자꾸 시키면 나름대로의 교훈을 찾아내고 아이들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책 읽기와 글쓰기에도 익숙해진다. 정대 엄마는요,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줬고요. 이야기 성경을 찾아서 두란노에서 나오든 부흥과 계획서에서 나오든 이야기 성경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샀어요. 그리고 그걸 3독, 4독씩 읽어줬습니다. 어떤 건 6독한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냥 선배들이 하고 있던 거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회가 그러했고요. 기독교 문화가 그러했고요. 유대인 사회가 그러하고요. 그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풍성하고 입증이 됐으니까 안 따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요, 정대모한테 늘 격려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게, 여보 이거 다 당신의 열매야. 애들이 커도요, 침대맡에서 엄마가 책 읽어줬던 걸 계속 기억한대잖아요. 근데 정대 지금 중2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기 전에 정대 엄마가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11시 넘으면 오늘 너무 늦게 잔다. 그냥 자자. 그러면 난리칩니다. 읽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10시 반에 누우라고 했었어야죠. 정대이나 종인 한결 셋 다 아직도 아내가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더 빨리 읽으면서 더 많은 책 읽었으면서 정대이는, 그런데도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아직도 좋아해요. 이게 되게 좋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형성이 참 좋은 거구나. 이 녹은 전부 아내의 몫인 거죠. 자식들의 질적, 양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아빠, 엄마 공부하십시오. 찾아보시고요. 많이 들으십시오. 이계호 박사님, 정혜원 박사님, 그리고 의사들 되게 많잖아요. 몇몇 이렇게 저명한 의사들, 이름이 좀 검증된 의사들의 조언을 좀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아이 발육에 좋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인내심에 굉장히 안 좋겠구나. 여러분, 어떤 음식 먹으면요, 아이가 ADHD가 되는 쪽으로 간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아이의 끈기가 안 좋아진대요.
먹는 게 그럴 수가 있어? 전부 정신력 아니야? 아니에요. 또 어떤 음식은요 졸게 만든대요. 아, 이런 음식 먹이면 안 되겠구나. 엄마 아빠들 애들 먹는 거, 자는 거, 운동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아이 강윤이 돌도 안 됐고 뭐 이제 아직 갓난쟁이 같지만요. 지금부터 읽어주면 좋아요. 저는 만약에 넷째나 다섯째를 낳는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책 더 많이 읽어줄 거 그거 미안합니다. 아, 지금 낳는다면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이에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